모든 공부가 마찬가지인데요. 처음 들었을 때 그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80%는 그냥 까먹거나 알고는 있는데 활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면 세 번 정도를 써보면은 이제 90% 정도 계속 기억하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들을 뭘 하고 내보내줄 거냐면 여러분들이 평소 잘 보고 있는 웹툰에서 이 특정 숏이나 앵글을 아주 잘 쓴 사례를 하나씩만 올려주고 가면 됩니다. 엄청 과제 쉽죠? 호응해줘.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거 시켜줄까? 네, 아주 쉬운 과제하고 혹시 자기가 너무 시시하다. 나는 너무 조금 어려운 미션을 해보고 싶다라는 사람들은 오늘 한번 그려보고 가면 제일 빠릅니다. 그래야지 이제 바로 머릿속에 팍팍 들어가기 쉽고요. 오늘 요 장하고 있는 겁니다. 글을 그대로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처음 칸에 연출을 하려면 이제 칸을 활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은 칸에 대한 거예요. 칸의 모양, 크기, 길이, 위치에 따라. 오늘 발표 중에도 누구였죠? 누가 올려놨더만. 첫 번째 작은 1번 모양이 일정한 칸을 내가 쓸 거냐 아니면 모양이 변화하는 칸을 쓸 거냐. 두 번째 내가 모양이 둥근 칸을 쓸 거냐 각진 칸을 쓸 거냐 이 문제인데 자, 지금은 칸과 칸의 연결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무조건 미장센 관련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사 만화나 카툰 같은 경우 여러분 칸의 형태가 안 변합니다. 그 상태로 칸이 하나 그냥 일정하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거 안에 내가 오브젝트를 넣고 어떻게 앵글을 잡고 숏을 잡고 해야 되는 건데 이때는 독자가 작가가 왜 이런 모양이지? 왜 이런 모양으로 프레이밍 했는지 유추를 안 해요. 무슨 말이냐?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칸이 몇 칸 연결되기 시작하면 칸의 모양이나 크기나 위치가 변화하는 거를 독자가 왜 변했지? 하고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일단은 한 칸일 때는 이거를 짐작하지를 않습니다. 독자가. 그래서 이때는 온전히 칸 안에 이미지가 어떻게 주어졌고 서사가 어떻고 이것만 주목하는데 반면에 웹툰 주로 이제 만화나 웹툰 주로 극화 장르에서는 칸의 형태를 자꾸 이랬다가 저랬다가 요랬다가 저랬다가 바꿔요. 바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잘랐는지 그 의도에 따라서 독자는 인지적,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면 연출을 하고자 할 때 요 연출 방식을 구사하면 된다라는 거고 사례들은 나중에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모양이 내가 둥글게 할 거냐 강찍게 할 거냐 별건 아닙니다. 이거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알 거예요. 회상씬 들어갈 때 뭐 둥글게 하는 거나 뭐 어떤 부드러운 캐릭터가 얘기할 때 그렇게 하는데 보통은 한번 칸을 둥글게 쓰면 그 형태를 좀 유지하는 편이긴 한데 이때는 작가의 취향으로 간주를 합니다. 보통 취향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것까지는 없다. 하지만 액자식 구성이나 해상할 때 둥글게 칸을 쓴다 정도. 되게 쉽죠? 세 번째 크기를 내가 작게 할 거냐 크게 할 거냐. 너무 쉬워서 이거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는데 크기를 크게 내가 그렸다. 그럼 연출 의도가 뭐냐? 자세히 봐달라는 거야. 중요합니다. 이 장면 중요해요 할 때 크게 그래요. 근데 이 원칙, 이 간단한 원칙을 왜 못 지키느냐면 계속 크게만 그리면 어떻게 돼요? 비교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았다가 컸다가 작았다 컸다 이 흐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연출을 잘한다고 일단은 보여지는데 요즘 트렌드는 또 다르긴 합니다. 왜냐? 칸을 아주 충만감 들게 풀로 채워주고 있거든요. 풀로 그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그건 요즘의 트렌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반면에 좀 극적인 순간이라든가 지금 중요하다 이럴 때는 면적 자체를 넓게 합니다. 칸도 크게 하고요. 요거는 좀 독자가 자세히 봐달라 강렬하게 봐달라 오래 봐달라라고 할 때 합니다. 자 그럼 길이가 짧은 칸이랑 긴 칸은요? 보통 시간 다룰 때 그럽니다. 시간다. 길이랑 방향 기준으로 칸의 유형을 나누면 아주 긴 가로칸이 있고요. 아주 긴 가로칸.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인 긴 가로칸, 정사각형 칸, 그 다음에 세로로 긴 칸, 세로로 아주 긴 칸, 요 정도로 나눌 수는 있는데, 가로로 긴 경우 왜 그러냐? 보통 설정샷에서 좀 많이 쓰이죠. 안 그렇습니까? 길이가 안 그래요. 왜냐면 독자가 뭐라고 했어요? 오독 없이 그냥 뭔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작가가 오독을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봐달라. 전체 상황을 훑게 해주거나 지금 이 배경이 바뀌었어요 라고 설정샷 할 때 그리고 인물이랑 인물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그 다음에 인물이랑 배경이 고르게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그냥 설명해 주고 싶을 때 좀 긴 가로칸을 좀 많이 쓴다. 그리고 일상적 대화나 아니면 풍경 늘어놓을 때 그리고 세로로 빈 칸은 어떨 때 쓰느냐?
세로로 칸을 쓰는 순간 보통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세요. 출판 만화 시절 얘기를 하는 거니까. 보통은 인물 정서에 조금 더 몰입시켜 줄 때는 내가 세로로 긴 칸을 써야지라고 약간 문법처럼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나 최근 트렌드는 그냥 별 이런 어떤 룰 같은 거 없이 그냥 세로로 긴 칸 풀로 계속 채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좀 참조를 하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인물 정서에 몰입감 줄 때, 그래서 혹은 수직적인 이미지 아니면 상승, 하강의 느낌 표현하거나 액션 동세 표현할 때는 세로로 긴 칸을 구사하시면 된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경향이다라고 합니다. 저 스토리텔링 수업 때 이제 저랑 들었던 사람들은 액트 1, 액트 2, 3가 있는데 주인공이 한번 이게 반등하기 위해서 처절한 고통 속에 있거나 죽는 거나 아니면 아주 힘든 클라이막스 전에 아주 힘든 상황 보여줄 때 상승 혹은 하강 중에 하강 이미지를 많이 표현한다고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혹시 스토리텔링 듣고 있는 사람? 기억을 하나물 없어요. 그럴 때 요 칸이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는 있겠죠. 기타 팁을 주면은 긴 칸, 가로든 세로든 간에 내가 이걸 왜 길게 했지라고 누군가 물어봤을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연출우도인데 이게 내가 지금 적당하게 쓰고 있나? 자기가 이제 체크해 보려면 그냥 정사각형 칸이랑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 장면을 정사각형으로 넣어가지고 이 안에 넣었는데 별 오독도 없고 느낌도 잘 살고 그냥 별 내용 진행에 무리가 없더라. 그럼 정사각형 하시면 돼요. 근데 정사각형 안에 내가 지금 길게 아니면 요 길게 세로로 넣은 거를 여기다 우겨 넣어 봤더니 맛이 안 사네. 그러면 연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기준이 정사각형 칸이다. 얘는 시선이 칸 중심에서 전체를 훑는 뭐 그런 거라면 긴 칸은 시선이 상하 아니면 좌우로 흐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어떤 정신병이 있다, 뭐 어지간히 뭐 또 주의가 산만하다 이게 아니면 보통 어떤 칸에 에너지가 주어지면 거기서 시선을 좀 훑게 돼 있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시선 이렇게 여기저기 안 훑거든요. 산만하거든요. 근데 시선이 시작되는 곳에서 끝나는 곳까지 내가 지금 동선 설계를 해놨느냐를 잘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어떤 동작을 했다, 캐릭터가 아니면 어떤 배경에 오브젝트를 넣었다 했을 때 뭐 바람이 부는 나무 결에서 저쪽 나비까지 시선이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싶다. 그랬는데 나는 세로로 해놨다. 그러면 뭐 실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웹툰에는 극단적으로 긴 칸이 들어가요. 아주 긴 세로칸, 아주 긴 가로칸인데 요게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가능하다는 거는 출판 만화랑 문법이 하나 달라졌다라는 건데 게임이나 영상 문법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어떤 식으로 쓰이느냐, 보고 있는 칸의 하단에다가 깜짝 놀랄 만한 요소를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지금 이걸 흐르듯이 보는 동안 독자가 어떤 감정에 빠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연출할 수 있다는 게 최근 칸 연출의 특징입니다. 자, 그럼 앞에 거랑 요건 다른데 작은 칸, 큰 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칸, 큰 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칸 연출을 했는데 조금씩 일정 비율로 점점 작아지게 하거나 조금씩 어떤 비중으로 커지게 하거나 이런 칸을 내가 쓸 때 왜 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냐. 이게 최근 트렌드인데 가독성 위해서 모든 칸을 큼직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지금 2022년 기준 웹툰들의 경향이긴 해요. 하지만 영원하진 않을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런 경우는 상대적 비교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왜 계속 이렇게 칸을 크게 쓰고 있지라는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렇게 보여주고 싶으니까 지금 트렌드가 그런데 원래는 크기가 큰 칸이 아니고 일정한 칸으로 본다. 요거는 큰 칸, 요즘의 웹툰은 크기가 크게 연출했네 이게 아니고 그냥 이 일정한 칸으로 연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반면 앞에 칸에 비해서 뒤에 칸의 크기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연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점강적인 연출, 점층적인 연출 이럴 때 효과적인데 이거는 독자의 몰입감을 점점 높이거나 반대로 아니면 낮추려고 그래요. 이제 여기서 그만 빠지서 이 시퀀스에서 좀 빠져주세요. 감정적으로 좀 떨어져 주세요라고 내가 의도가 있을 때 칸을 조금씩 줄여줍니다. 반대는 그렇겠죠. 칸을 조금씩 지금 극단적으로 흥분 몰입 상태니까 지금 많이 정서적으로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을 땐 나는 칸을 조금씩 키워야겠다. 알 듯 모르듯.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따지면 조금씩 가까이 가는데 그 관객은 눈치 못 챌 때 있잖아요. 조금씩 가까이는 가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거의 코앞에 와 있다. 이런 걸 생각하면 돼요.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그렇다. 자, 모양이 점점 달라진다. 아니면 급격히 달라진다. 두 가지가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자, 아까 내가 이거
점점 작아지거나 점점 커지는 것처럼 얘는 이제 형태가 점점 뭐 찌그러지거나 형태가 점점 바뀌거나 가로 세로 바뀌거나 이거와 갑자기 조금씩 어느 정도인데 갑자기 급격하게 변했다. 요거는 느낌이 다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놀래주고 싶어 이렇게 놀래주고 싶어 난 지금 여러분들한테 깜짝 놀래게 하고 싶어 아니면 시각을 갑자기 확 트여주고 싶어 아니면 정서적으로 완전 다른 감정이야 지금부터 이런 거 할 때 그런 거 할 때 합니다. 사례와 같이 보면 더더욱 좋은데 지금 교재를 읽어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한 거는 익숙한 칸의 흐름을 보다가 갑자기 급변한 칸을 인지했을 때 독자는 그 격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에도 이 격차란 개념이 있는데 급격한 격차를 느낄 수 있고 이른바 여러분의 그 조형 요소나 구성 원리에서 말하는 대비 효과를 위해서 연출한다고 보면 돼요. 이 사람들이 미지근한 물에 손 담그기 전에 내가 차가운 물을 만졌으면 얘가 뜨겁고요. 내가 뜨거운 목욕탕 속에 손 담그다가 미지근한 거 딱 만지면 차갑잖아요. 이제 그 대비 효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시각적 충격을 어지간하면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서스펜서를 누적하다가 일순간 깜짝 서프라이즈 유도하거나 요거 할 때 갑자기 그 시선을 튀어주거나 쏠리게 할 때 요 방식을 쓴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그 이제 기본 썰을 풀었고 오늘의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익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걸로 알아요. 맞죠? 여러분들의 어떤 단계나 수준 격차가 꽤 큰 편이라서 좀 쉽게는 가고는 있습니다만 오늘 혹은 이번 주 정도 안에 내가 어떤 과제를 내줬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각각 하나씩은 그려보면 돼요. 사실은. 이런 건 이런 느낌일 때 쓰는구나 하고 그려보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한 열 몇 개잖아요. 요거를 이번 주에 한 번, 다음 주에 한 번, 그 다음 주에 한 번씩 그려보잖아. 그러면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제 평생 안 까먹죠. 근데 아마 안 할 가능성이 많기도 하고 해서 내가 또 안 하면은 서로 찜찜하잖아요. 뭐 왜 과제 제출 안 해요? 뭐 이런 거 하기 싫고. 그러니까 20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사례를 찾아만 보고 가고 집에서 한번 직접 그려보면 그냥 이 단어를 외울 필요는 없거든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오늘은 한번 다 훑어보겠습니다. 자, 최근 웹툰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쓰고 있는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안 썼는데 그게 요거예요. 미디엄이나 풀숏 요거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풍족하게 다 채워두거든요. 옛날에는 효율성을 위해서 요거 막 이렇게 돌리고 그랬는데 이걸 많이 쓰는 경향은 있다. 그 정도는 자기가 분석할 줄 알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칸 안에 우리는 칸을 다루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미지 요소 구성을 봅시다. 보통은 지금 만화나 웹툰에서 이 정확한 학술적 용어가 이제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냥 영화 쪽이나 영상 쪽에 우리가 좀 빌려옵니다. 이 용어를 빌려온 거예요. 숏과 앵글이라는 용어는 사실 영화 연출 개념인데 다만 그 구분 방식이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웹툰 작업 시에는 그냥 이런 용어가 있다 정도만 알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샷, 씬, 시퀀스 요거 구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까? 샷은 뭐고 시퀀스는 뭐고 씬은 뭔지 정확하게 스토리라는 개념 안에서 무엇인지 이 이야기 조각들을 구분은 하고 있어요. 잘 못하죠? 이게 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들으면 알겠다 하는데 그 한 1, 2주 있잖아? 그럼 또 까먹어요. 씬은 이 시퀀스라는 개념은 하나의 서사덩어리예요. 서사덩어리. 니랑 내랑 오늘 뭐 끝장을 보자 해서 끝장 보는 것까지가 시퀀스라면 씬은 내가 얘랑 끝장을 보는 단계에서 밥 먹으면서 싸우기도 하고 여기서 주먹 다짐을 하기도 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이렇게 울먹이면서 이제 화해하자 요 세 가지 시퀀스 씬으로 나뉠 수 있죠. 그죠? 무슨 씬 찍겠습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탁 닫으면 씬이 끝났어요. 뭐 여기서 이제 자 둘이 주먹 다짐 해주세요. 무슨 씬 찍겠습니다. 격투 씬 찍겠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닫아요. 씬이 끝났어요. 자 이제 둘이 울먹이면서 화해해주세요. 찍겠습니다. 한 씬 끝났어요. 씬은 3개인데 시퀀스는 하나예요. 뭐냐? 니랑 내랑 싸웠지만 화해하는 오늘의 하루. 요 시퀀스예요. 그 시퀀스들이 몇 개 모여요. 수십 개 정도가 모이면 영화 하나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죠? 이렇게 설명해도 나중에 또 씬은 뭐고 시퀀스는 뭐고 또 헷갈릴 겁니다. 왜 헷갈리느냐? 어떤 거는 한 씬 자체가 한 시퀀스라 그래요. 주로 롱테이크, 영화로 따지면 롱테이크로 한 씬을 처음부터 끝까지 찍어버린다. 그러면 한 씬인데 한 시퀀스예요.
자, 완전 극단적인 사례로 한 씬인데 한 시퀀스이자 한 영화 하나 다 찍은 거 최근에 뭐였어요? 가장 최근에 본 나는 재밌게 봤거든요. 그냥 게임하듯이 봤는데 카터라고 혹시 넷플릭스에 카터 아니면 1917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한 씬인데 한 시퀀스고 한 영화 다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 아니면 버드맨인가 그런 거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설명해줘도 자주 까먹더라. 그렇다면 샷은 뭡니까? 이거예요. 샷. 자, 밥 먹는 씬 찍어주세요 했잖아. 밥 먹는 씬 찍어주세요 했는데 샷은 뭐냐면 너 지금 밥 먹는 거 한 샷 찍고 나 밥 먹는 거 한 샷 찍고 둘이 숟가락 부딪히는 거 한 샷 찍고 이거예요. 근데 씬은 하나야. 둘이 밥 먹는 씬. 그 씬이 모여가지고 둘이 밥 먹고 싸우고 물 먹이면서 화해한 시퀀스. 그래가지고 내 친구와 내가 어떻게 싸워갖고 어떻게 화해하고 지금은 뭐 우승해서 서로 챔피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한 영화. 구분됐죠? 나중에 또 까먹을 거야, 여러분. 자, 그 안에 이제 최소 단위부터 봅시다. 최소 단위가 이제 프레임인데, 영상 개념 좀 가져오자고요. 한 프레임은 기본 단위예요. 그냥 카메라 자체 화면을 의미하는 건데, 정지 영상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애니메이션 정지 영상으로 볼 수 있겠어요? 그 프레임들 하나하나 전부 이제 발췌해가지고 하나씩 스크롤로 내려놓고 웹툰으로 본다. 여러분 이거 올리는데 한 수억 번 해야 될걸? 그렇게 보는 미친 정신 나간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은 그냥 이런 우리 디지털 개념으로 따지면 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까지만 외우고 넘어가 버립시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이 수많은 조그만 이거 비트 사이에 우리는 딱 하나만 포착해 가지고 한 컷으로 그려야 되잖아. 영상은 변명이 가능해요. 이렇게 가끔 나오는 연예인 굴욕샷 이게 뭐냐면 여러 가지 행복하고 멋있는 표정 가운데 잠깐 이렇게 찌그리는 순간 포착하면 그거를 캡처하면은 굴욕샷이 되잖아. 그럼 영화 영상은 그냥 러닝타임대로 프레임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보는데 만화나 웹툰은 변명을 못해요. 이건 내가 정확하게 의도해서 이 표정이 드러났으면 좋겠기 때문에 그렸는데요 라고 이 표현이 공개되는 순간. 그래서 웹툰 같은 경우는 조금 불리한 게 뭐 잔인한 장면이 나왔다 아니면 뭐 맥락상 엉뚱한 장면이 나왔다 그러면 영화나 영상보다 훨씬 욕먹기가 쉬워요. 자, 개콘이나 코미디 빅리그에서 가끔 욕을 개그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 꺼져 새끼야 씨발 뭐 이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걔네들은 이제 슥 지나가 버리니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정확하게 씨발 적혀 있거든. 그래서 좀 불리해. 조금 더 심해 보이고 뭐 오류가 있으면 더 티나고 그런 경향은 있어요. 그게 요거 때문이다라는 개념 정도만 알고 넘어갑시다. 그 다음 단위가 어서오세요. 숏 단위야. 이제 숏. 자, 어디에서는 샷이라 할 겁니다. 어디에서는 쇼트라고 할 겁니다. 어디에서는 샷이라고 하고 쇼트라고 다양한 말이 있는데 일단 숏으로 표현했고요. 개별적인 화면 단위 또는 영상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단위를 숏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숏을 지금 오늘 다루려고 해요. 숏. 이거는 촬영 버튼 딱 누르고 정지할 때까지를 말하는 촬영용으로 보면 됩니다. 한 숏. 아까 말했죠. 식사하세요. 한 띠딱. 다 찍었어요. 이거예요. 알겠죠? 너도 방금 밥 넣으세요. 씹으세요. 오케이. 잘 씹으세요. 딱 떼면 한 숏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다루는 최소한의 이제 용어, 웹툰에서 다루는 최소한의 한 칸 용어가 샷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한 숏 안에는 여러 프레임이 포함됩니다. 영상에서는. 근데 웹툰에서는 그게 안 됩니다. 바람에 살짝 흔들리는 나무의 미세한 변화를 10칸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10칸을 다 그릴 수 없기 때문에 한 칸으로 줄여버리는데 어떻게 줄이느냐? 나무가 흔들리는 걸 이렇게 동작선을 넣어주던가 블러를 넣어줄 거 아니에요. 한 칸에다가. 근데 영화는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는 걸 내가 10초 찍으면 되는데 우리는 그걸 표현해 주려고 예를 들면 휘 뭐 이런 거 아니면 일본식으로 약간 고 이런 걸 넣어주거나 블러를 넣어주거나 동작선을 넣어주면서 한 칸으로 퉁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우리가 숏을 활용하는 이유다라는 거고 만화 기호를 쓰고 효과를 쓰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연출 용어로서 이제 컷이 뭐냐? 화면을 찍기 시작한 후부터 정지한 시점까지를 의미한다라고 했을 때 숏이랑 컷이랑 되게 헷갈리지 않아요?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 넣으면 되니까 얘는 장면의 기본 단위로서
업체 관계자들 역시, 우리들도 역시, 아니면 영화 감독들, 배우들도 역시 숏이랑 컷을 비슷한 개념으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혼용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편집 용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편집 용어. 알겠죠? 그래서 하나의 숏으로 녹화된 영상을 편집 과정에서 필요한 만큼 자르는 행위 혹은 잘라낸 상태를 컷이라고 하기 때문에, 한 컷이라 하면 곧 한 숏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웹툰 쪽에서는 한 컷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컷이나 숏이나 컷이나 숏이나 도진개진이다, 독인개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웹툰 업계에서는 주로 한 컷 아니면 한 칸이라는 용어라 쓰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는 한 칸으로 표현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다음 테이크입니다. 이제부터는 헷갈리지 않지요. 테이크랑 씬이랑 시퀀스가 헷갈릴 겁니다. 자, 테이크. 레디 액션부터 컷 요까지는 이제 한 테이크라고 해요. 요 한 테이크. 요 한 테이크를 아까 말했다시피 한 씬인 동시에, 한 시퀀스인 동시에, 한 편인 동시를 우린 롱테이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달리 웹툰은 어떻게 쓰냐 예시를 볼게요. 내가 이제 연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 좀 먹으렴 하고 A라는 캐릭터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컷. 그 다음에 사과를 건네주는 손동작 내가 연출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건네준 사과를 보면서 뭔가 망설이는 B라는 캐릭터의 눈빛 클로즈업. 그 다음에 저라는 망설이는 말풍선의 대사. 그 다음에 사양하지 말고 받아도 돼라는 C 대사에 이거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고 듣게 되는데, 영상에서는 이 과정을 웹툰의 경우에서는 시간의 경과를 방금 내가 5칸 정도로 추렸잖아요. 추려가지고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한 칸 안에 지금 이거 모든 거 다룰 수 있어요, 없어요? 한 칸 안에 그릴 수 있는데?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한 칸에다가 여기 A 있고, 이것 좀 먹으려면 말풍선 있고, 사과 건네는 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거를 보는 B의 망설이는 눈빛을 저라는 대사 말풍선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옆에 C 아저씨가 사양하지 말고 받아도 돼라는 걸 한 칸에 그릴 수 있죠. 야, 우리 대단한 걸 다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요 개념 때문에 우리가 칠 수 있는 연출적 장난질들이 엄청 많아져요. 영화나 영상은 못하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요거거든요. 칸을 내가 하나로 그릴 수도 있고 100칸으로도 그릴 수 있다. 요거 때문에 웹툰이라는 연출의 미묘한 그 매력이 있다라는 거고, 드물 사례지만은 뭐 가끔 역순으로 보고자 한다, 뭐 이런 거는 우리만의 특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씬. 자, 프레임, 숏, 컷, 테이크 있다고 했는데 요거 두 개 헷갈리지 말고 그냥 칸이라고 생각해버리라고 했어요. 칸. 요거는 이제 편집 단위. 근데 씬은 웹툰 업계에서도 비교적 뚜렷한 차이 어떤 개념을 어쨌든 공유는 하고 있대요. 있는 걸로 보여요. 얘는 뭘로 분류하면 제일 편하냐면 여기 써 있잖아. 공간으로 구분하시면 돼요. 공간.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이제 연출 들어가기 전에 항상 문법적으로 어떤 칸을 넣어주는데, 그게 뭐죠? 무슨 정샷? 설정샷 좀 대답 좀 알잖아. 설정칸 왜 안 넣노? 설정샷 넣었다. 이거 헷갈리더라. 이런 피드백 많이 받아봤잖아요. 설정샷 처음에 들어가서 해주는 이유가, 지금 공간 바뀌었어요 라는 그 표시는 반드시 해줘야지 독자가 알아먹습니다. 가독성을 위해서. 그래서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에서 벌어지는 단일한 상황이나 사건일 때는 한 씬이라고는 합니다. 이 씬이 하나의 숏일 수도 있고, 여기서 이제 헷갈려들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 씬인데 하나의 숏이나 컷으로 다 그려버린다. 요거잖아요. 지금 아까 그거 요거. 분명히 한 컷, 두 컷, 세 컷, 네 컷, 다른 말로는 한 숏, 두 숏, 세 숏, 네 숏, 또 다른 말로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으로 다뤄버릴 수 있는 거를 방금 한 칸에 다 다뤄버리면 이제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연출 단위가 헷갈리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중요한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한 칸에 모든 정보를 많이 담아버렸지? 이런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느껴지냐면, 영상으로 봤을 때는 잭 스나이더가 감독한 저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 얘 뿔 달린 애 이름이 뭐더라? 아무튼 그 빌런이 막 이기고 있는데 슈퍼맨이 갑자기 나타나서 멋있게 나타나가지고 걔 치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까? 본 사람도 알겠는데, 잭 스나이더 컷 말고 편집 당해버린 컷. 거기서 되게 멋없게 등장하지 않던가요? 왜냐면 우리가 연출할 때는 아까 말했잖아. 한 칸으로 다룰 수 있지만 5칸으로 늘리는 이유는
예를 들면 슈퍼맨 정도가 되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대단히 앞전으로 맥락을 좀 시간을 실어줘야 안 돼요? 슈퍼맨이 고뇌하고 출발하고 뭐 모래 같은 거 천천히 올라오고 훅 날아가가지고 갑자기 뒤에서 천천히 망토 같은 거 하고 로우 앵글로 천천히 등장하고 차 와서 그 다음에 싸워야지 멋이 간지가 나는데 갑자기 잘하고 있다가 뒤에서 누가 탁 잡아요. 슈퍼맨이었어요. 팍 날려요. 그러니까 나 지금 감동받고 싶은데 독자가 간지나는 연출 보고 싶은데 얘가 너무 서두르는 거지. 그죠? 그거는 잭 스나이더가 서두른 게 아니고 편집한 사람이 연출 디렉팅 한 사람이 서둘러 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멋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잭 스나이더 컷을 따로 보면 멋있게 나와요. 그 개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캐릭터가 택시 잡는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택시 안에서의 일도 있고 택시에서 내린 후의 상황도 있을 겁니다. 근데 각각 숏을 나눠서 촬영하려면은 택시 안에 카메라맨 한 명 들어가 있을 거고 택시 밖에 카메라맨 한 명 기다리고 있겠죠. 그럼 이제 조금 공간이 구분 가요? 감이 올랑말랑하죠?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각각 숏을 나눠서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웹툰으로 따지면 여러 컷으로 여러 칸으로 나눠 그릴 수는 있다라는 건데 부연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부터 자, 상상하셔야 돼요. 머릿속으로 비 쏟아집니다. 지금 비 쏟아지는 밤하늘 컷을 상상해 보세요. 나 하늘 그렸어요. 지금 방금. 그 다음에 A라는 캐릭터 앞에 멈춰서는 택시 끽 멈췄겠죠. 끽 멈췄어요. 누구는 택시 바퀴를 들일 거고 누구는 위에서 택시랑 나랑 같이 그렸을 거예요. 이건 작가마다 스타일이에요. 자, 택시 멈춘 거. 그 다음에 그 뭐고 절박하게 어디 갔노? 밤하늘에서 절박하게 택시 부르는 A 컷. 내가 방금 그 설명 잘못했습니다. 택시 멈추는 전에 택시 부르는 A. 그 다음에 그거를 발견한 택시 기사 B. 자, 지금 방금 그 컷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영화 찍는 사람이다. 택시 부르는 나 찍는 카메라맨이랑 나를 본 그 택시 기사의 시점으로 가면 카메라맨이 택시 안으로 또 들어가야 돼요. 그 개념은 공간이 바뀌었다라는 거잖아. 공간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보는 사람이 훨씬 재밌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연출 찍는 사람이라고 치면 카메라맨 입장에서 피곤하면 피곤할수록 독자는 재밌어요. 근데 카메라맨도 게으르고 배우도 게으르고 감독도 게을러가지고 계속 여기 하면서 택시 부르고 밤하늘 부르고 택시 도착하는 거 찍고 하면 찍는데 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독자가 지구예요. 이거 다 단순한 원리인 거라. 자꾸 내가 시공간을 자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막 이쪽 어깨로 갔다가 또 저쪽 어깨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주면은 대단히 다이나믹한 화면이 연출된다. 요 개념으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 기사가 브레이크 밟는 컷, 브레이크 밟는 발도 찍겠죠. 멈춰서는 택시 컷하고 다급하게 문 탁 열고 안으로 들어가고 그걸 바라보는 택시 기사 아저씨 뭐지 얘는 표정 클로즈업 목적지 말하는 컷 어디 가주세요. 그 다음에 출발 도로롱 하고 다시 도착하는 컷 문 열고 이때 왜인지 급히 A를 불러 세우는 B컷 잠깐만요 하고 자 무시하고 다급히 내리는 컷 왜 이러세요 내리고 이 모든 과정들을 모든 컷의 총합이 뭐냐 택시 씬이에요. 아이고 방금 말한 이 모든 게 택시 씬이에요. 그리고 택시 씬 말고 이제 뭐 엄마 병원으로 급히 달려가는 시퀀스로 확장되면 내가 이제 택시 씬 말고도 집에서 급하게 전화 받는 씬 그리고 병원까지 다급하게 가는 씬 합쳐가지고 어머니의 부고 소식을 들은 나의 충격적인 이 캐릭터의 충격적인 하루 요 시퀀스가 완성이 돼요. 자, 이렇게 설명하면 어느 정도 알아먹겠다 싶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방금 내가 얘기한 모든 걸 롱테이크로 찍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퀀스입니다. 이제 시퀀스가 하나 끝나면 연극으로 따지면 그게 커튼 한번 내려요. 그러니까 웹툰 개념은 뭐겠어요? 이야기 전개상 어떤 특정 부분을 위한 단락을 지어준다. 그래서 하나 혹은 여러 개 씬들이 모여가지고 한 주제를 구성하는 에피소드 덩어리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웹툰 하나에 시퀀스 몇 개 나오면 적당하게요? 절대적인 법칙은 아닌데 한 개? 한 개? 한 개는 당연하죠? 보통 한 개 내지 한 3개 정도. 왜 이렇게 시퀀스를 오가느냐? 왜 오가느냐면은
아까 내 카메라맨 얘기로 들어줬다시피 독자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같은 공간에서 작가가 어쩌고 저쩌고 돌리고 어쩌고 저쩌고 돌리고 어지간한 스릴 있는 대화 연출 아니면 어쩌고 저쩌고 돌리면은 독자 입장에서 아 이번에 왜 이렇게 분량이 짧어라는 말을 해요. 그 왜 그러게?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없어요? 근데 분량이 짧아 해놓고 전부 세보면 한 100편 넘어가거든?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왜 분량이 짧다고 느끼냐고. 카메라맨이 고생을 안 했으니까. 네. 카메라맨은 여기서는 작가의 연출 방법이죠. 내가 한 시퀀스를 다루는 건 괜찮은데 씬이 여러 개로 구성이 안 되니까 다이나믹하다라는 기분을 못 느껴서 게으르다는 어떤 무의식을 받는 거죠. 작가가 왜 이렇게 이번엔 게으르게 연출했지? 그래서 지루하거나 혹은 분량이 너무 짧다, 이야기 진행이 안 됐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는 연출이 좋습니다. 어려운데요. 지금 어려운데 내가 특정 시퀀스 하나를 세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퀀스 2를 세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퀀스 3를 역시나 세 조각으로 나눠요. 물론 각 화면에서 끈기 신공이 있어야겠죠.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부를 때 내가 끊어버리는 거죠. 잠깐만요, 요금 잔돈 안 가져가셨어요. 근데 잔돈 안 가져가셨어요를 안 보여주고 끊는 거죠. 자, 이거를 A, B, C, D, E, F, G, H, I라고 치고 그냥 연출해버리면 웹툰 1화, 웹툰 2화, 웹툰 3화인데 어떤 방식이 쓰냐. 웹툰 1화에 시퀀스 1에 A, 시퀀스 2에 D, 시퀀스 3에 뭐고? G 이렇게 하고 1화를 구성하면요. 코스는 똑같아. 60컷. 얘도 60컷, 60컷, 60컷. 근데 얘랑 붙여갖고 하나를 구성하면 독자가 뭐라고 하냐면 저게 대박 빠르다 그래요. 이거는 완전 재밌다 그래요. 난 분명히 같은 컷 그렸는데. 요게 바로 편집하는 비결이고요. 그냥 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중간중간에 끝까지 안 보여주고 잠깐 끊고 다른 장면 갔다가 그 장면에서 또 끊고 다른 장면 갔다가 이렇게 구성합니다. 영화로 따지면 여기서는 활로 싸우고 있고 여기서는 폭탄으로 싸우고 있다 치면 요거 다 끝났습니다. 시퀀스 그 다음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요거 싸우는 거 좀 보여줬다가 카메라만한테 저기 좀 갔다 오라 그래요. 갖고 또 여기 잠깐 찍고 요거 붙여갖고 하나를 구성하면은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교차 편집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지루하지가 않아요. 노력은 같은데 카메라맨은 택시 타고 저쪽 가야 되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고 그냥 다른 거 그리면 되잖아. 되게 가성비 좋은 직업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이고야, 목 아프다. 자, 이때 이제 덩어리가 뭐냐면 예를 들어 방금 말한 힘들게 택시 잡아 타고 이 기사를 의심하게 되는 주인공의 신경 변화를 다룬 택시 씬, 그 다음에 집까지의 위험천만한 추격전을 묘사하는 골목길 씬, 집으로 무사히 들어가서 안도하는 그 씬들을 모아서 이른바 기가 시퀀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예시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즉 주인공이 이 시퀀스는 집으로 귀가하는 동안에 겪는 모든 사건, 택시 잡고 택시 아저씨가 눈빛이 이상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경을 주제로 다룬 동일한 에피소드 덩어리이기 때문에 한 시퀀스라고 부르고 에피소드 하나니까. 참고로 장편 영화 한 편은 보통 무려 3,4천 개의 숏 혹은 120개 내외의 한 씬, 그 다음에 30개 정도의 시퀀스로 구성되면 대충 장편 영화 하나가 나와요. 이 분량을 여기서 듣고 나서 나중에 몇 개 씬? 이게 기억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무슨 보통 과제를 옛날에는 많이 내줬냐면요. 영화 하나를 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각각 씬의 요약본을 적어오는 그 과제를 제출을 시키곤 했었어요. 원래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시퀀스가 끝날 때마다 방금 그 시퀀스의 요약은 이거구나. 요거 한 30개가 돼가지고 영화가 끝나 있을 거예요. 그거 한글 파일을 제출하는 과제를 한 주짜리 과제로 내주곤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되게 지금 쉽게 가고 있는 것이니 권장하는 거는 영화 하나를 잡아가지고 분석해보세요. 스토리 공부 다른 거 없어요. 요렇게 구성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영화 하나의 구성 뼈대를 외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웹툰 쪽으로 좀 해가지고 배우고 싶은데요. 그럼
만화로 따졌을 때 분석을 하십시오. 알겠죠? 아, 지금 나뭇잎 마을에서 무슨 배우는 씬, 그 다음에 적이 나타나가지고 그쪽으로 달려가는 씬, 그 다음에 거기서 전투 벌이는 씬, 그래갖고 외부의 침략에 맞서는 나뭇잎 마을 닌자들이라는 시퀀스가 나온 거야. 이렇게 이번 하나가 구성되었다. 내가 나루토 1화를 딱 분석하잖아. 다음 2화, 3화 몇 개 볼 줄 알게 되는 눈이 생기면 거꾸로 나도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조금 연출 능력이 갖춰지죠. 하지만 과제를 내줬을 때 이게 제출이 안 된다라든가 그런 어떤 거는 자기 후능감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율로 넘기고 있습니다. 2021년도부터 제 컨셉은 되게 과제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발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동기부여가 좀 됩니까? 이 과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거 스스로 해보라고 이거 계획표 받았잖아. 하지만 성적에는 내가 누구 성적 이거 안 했네요. B 플러스 이런 거 안 할 테니까 스스로 한번 해보라고 이거 시킨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런 과제를 해보면 연출 대한 이해력이 높아집니다. 자, 이번에는 대상의 크기와 거리, 숏 사이즈. 여러분 오늘 숏과 앵글을 외워버리게 만드는 게 이제 목표인데요. 숏 사이즈는 화면에서의 크기 또는 화면 속 대상의 크기를 말하는데 얘는 카메라랑 그 대상이랑 얼마나 먼데 요거인 동시에 독자랑 이거 보고 있는 독자랑 요 대상이랑 거리가 얼마나 먼데 요거 우리가 연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좀 다시 생각해 보시면 돼요. 숏이라는 거를. 자, 아래 예시는 이제 전부 이제 제 거 쪽으로 쭉 위주로 찾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을 거는 여러분이 즐겨보는 그 웹툰에서 사례를 찾아보시면 돼요. 오늘 알겠죠? 자, 이게 익스트림 클로즈업입니다. 자, 이거 뭐 하는 거리 같노? 자, 여러분이 지금 이거 외우면 돼요. 이거 외우게 하는 게 목표인데 이거 외우면 되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봅시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대박 가깝다요. 독자 입장에서 지금 내한테 여러분이랑 내가 지금 얼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대박 부담스럽죠? 아주 부담스러워요. 아주 부담스러운 거리, 요 거리인데 대상의 한 부분을 내가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보여주는 것인데 요거는 주로 어디를 확대하느냐? 눈, 입, 코, 귀, 그러니까 특정 부분을 보여주는데 제일 많은 건 당연히 눈 아니면 입이에요. 제일 많은 건 눈 아니면 입이야.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 감정이 연출되는 그곳이라서. 혹은 눈썹도 있긴 한데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뭅니다. 자, 사물에서는 세부 형태나 확대한 화면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정보가 커져요? 그러니까 정보가 많아져요? 작아져요? 내가 확대를 해서 아주 가까이 가서 보면 정보가 많아지냐고 작아지냐고? 정보가 작아져요. 알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왜냐? 요거밖에 안 보이니까. 근데 내가 좀 멀어지면 정보들은 많아져요. 자, 그럼 정보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좋다 나쁘다 없는데? 왜냐? 여러분들이 이거 해가지고 이렇게 본다는 말은 이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정보들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정보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로 난 만들어주고 싶어 독자를 할 때 요구해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훑어보시라. 중요한 장면 아니다. 그냥 훑어보시라. 근데 지금 엄청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니까 꼭 보세요. 여기 콘센트를 내가 확대를 하면 여기서 화재가 났다. 스파크가 일었다. 어떤 지금 그 정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확대하는지 모른 채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클로즈업 이거를 쓰는 경우가 여러분 많습니다. 은근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확대했냐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을 때 대답이 안 된다. 그럼 연출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건데 요거를 많이들 까먹습니다. 자, 이런 예시가 이제 대박 가까운 거리로 외우시면 되고 그냥 얼추 가까운 거리예요. 그냥 얼추 가까운 거리. 대충 보인다. 내가 지금 요 정도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세밀한 동작이나 얼굴 표정 등 나타내는 장면이고 주로 강조를 위해 쓰입니다. 왜냐? 나 방금 타블렛 강조해서 봤으니까. 그래서 캐릭터에 대한 감정이입이 극대화하거나 시각적으로 대부분 이 특정 오브젝트 정보가 뚜렷하게 보여요. 그래서 얘는 사물 특정 부분 보여줄 때이기 때문에 극적인 맥락에서의 강조와 풍미를 더하는 효과가 있다. 요 계열에는, 요 클로즈업 계열에는 익스트림이랑 빅이랑 클로즈랑 미디엄이 있습니다. 미디엄이 못하고요. 미디엄 클로즈업이 있습니다. 보통 요 정도가 클로즈업 정도예요. 많이들 쓰죠. 자, 이제 미디엄 숏으로 가는데
얘가 조금 미디엄이랑 풀이랑 여러분 헷갈릴 겁니다. 헷갈릴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롱은 뭐고 풀은 뭐고 미디엄 뭐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아주 가까운 거리, 요라면 이제 외우기 쉽잖아. 대파 가까운 거리, 너무 심하게 가까운 거리, 이건 외우기 쉬운데 슬슬 클로즈업 넘어가고 미디엄, 롱, 풀, 롱, 이때쯤 헷갈려 하는데 이거 잘 골랐어야 됩니다. 원래 옛날에 미디엄 숏을 많이 쓰던 거를 지금 웹툰 경향이 풀숏을 많이 쓰는 이유가 여기에 조금 단서가 있는데요. 미디엄 숏은 롱숏이랑 클로즈업이랑 딱 중간 정도라서 그냥 무난한 가장 많이 쓰기 가장 좋은 샷이에요. 얘가 뭘 맡아주냐면 우리가 돼지국밥을 먹었을 때 밥을 맡아줍니다. 요 미디엄 숏이 그냥 여기 아주 많이 있어요. 밥알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돼지 고기가 없어. 맛이 없죠. 그죠? 혹은 고춧가루도 없고 육수도 없어. 그냥 밥만 있어. 하지만 그냥 가장 많은 것. 양이 가장 많은 것. 얘는 가슴, 무릎, 허리, 위, 요 정도 등을 보여주는 체스트 앵글, 무슨 앵글, 니 앵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앵글을 말하는 건데, 가장 흔히 사용하는 표준 각도이기 때문에 얘가 대개 대화 장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어디를 주로 기점으로? 가슴 정도를 기점으로. 왜냐, 여기서 자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자르면 이제 그때부터 아예 클로즈업이잖아. 여기나 그런 약간 애매하게 자르면 좀 하지 말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많이 쓴다. 주로 뭘 하느냐, 클로즈업 혹은 풀샷, 아니면 롱샷 이런 거 쓰기 전에 약간 연계기로 많이 쓰입니다. 이제 격투 오락을 많이 해보는 사람들 알겠지만 내가 액티브 스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패시브 스킬도 중요하잖아. 톡톡 약손 톡톡 이렇게 덤비다가 갑자기 이제 훅을 한다든가 그 훅은 얘가 없으면은 발동이 못하는 그 중요 연계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평소에 바발로 많이 뿌려놓고 내가 언제 확대하지? 언제 뒤로 물러나지를 내가 계산만 하면 연출 계산이 나와요. 자, 얘에서 좌측가는 풀숏, 우측가는 미디엄 숏, 혹은 버스트 숏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런 용어가 중요하겠나? 그냥 바발샷. 제일 많이 쓰이는 샷. 자, 풀숏입니다. 옛날에 이걸 잘 안 썼어요. 언제 썼냐? 출판 만화 시절에는 그 전설의 전학생이 왔대 했을 때, 안녕 친구들 했을 때 전체 전신샷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연출 많이 못 봤어요? 출판 만화에서. 안녕 친구들 하고 여기 칸이 나눠져 있어. 쟤는 전설의 전학생? 아니 쟤가 왔다 돌아왔어. 이거 풀숏이 오를 때 쓰였어요. 아주 드물게. 근데 지금 웹툰은 풀숏을 아주 가발맞게 쓰고 있어요. 근데 너무한 거 아이가 싶어서 이런 꼰대라고 할까봐 너무한 거 아이가 심한데까지 말은 아끼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왜 저러느냐? 게임의 문법, 몰입의 문법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상의 문법. 그렇기 때문에 풀샷을 옛날에 잘 안 쓰던 풀샷을 요즘 웹툰은 많이 쓰는데 인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박태준 그 만화회사의 주요 만화들 많이 보세요. 태빠 캐릭터 외형 완전 피규어 계속 보는 것 같아요. 태빠 보기 눈 시원하고 이쁘장 하고 보는 맛이 많은 이유가 풀샷 다 때려줄게 우리 작화로 다 때려 박아줄게 이거예요. 왜냐 풀샷 그리기가 어려워요. 요거 그리는 게 그러니까 요 정도 그리는 게 어려워요.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봐.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건 스튜디오를 해서 공장식으로 돌리지 않으면 요 작화가 나오기 힘들어. 근데 우리는 할 수 있거든. 제작비 빵빵하고 팀원들 많고 그러니까 그거 때려박아서 시각적으로 막 보여주고 있는 게 지금 웹툰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개인 작가들은 대파 힘들어졌죠. 자, 얼굴에 한정하는 게 아니고 인물 전신이 다 담기기 때문에 무슨 효과가 있느냐? 주변 배경도 집중하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역시나 배경팀이 있으니까. 배경팀 빵빵하거든. 그러니까 계속 일감을 줘야 되잖아. 어디 쇼핑몰 그려주고요. 무슨 소스 받아주고요. 학교 무슨 화장실 그거 스케치업 받아주고요. 막 굴릴 수 있거든. 막 작화가 빠방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인물이 취하는 전체의 동작이나 신체 언어를 뚜렷하게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정보를 다 보여준다. 대신에 정보를 다 보여준다라는 거는 어떤 정보에 집중하게 해줄 건데는 이제 독자가 잘 몰라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함정이죠. 그래서 정보량은 공간에 대한 정보량은 어디에 대해서 적다? 롱숏에 비해서. 그래서 그 롱숏이 뭐냐? 도대체 풀숏 정도면 대박 힘든데 그놈의 롱숏은 뭐냐? 그게 요거야. 자, 이거는 한 인물의 전체가 들어왔으니 풀숏 맞죠? 풀숏의 일종인데 롱숏은 그보다 더 큰 개념인데 쭉
혹은 이렇게 가로도 세로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내가 지금 배경 보여주겠다 이거야. 나 지금 대상 말고 얘네들 대상 말고 얘네들이 지금 모여있는 배경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야. 자, 독자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좀비다. 저 이빨을 엄청 벌리고 있어. 지금 자세도 막 하고 그러니까 무슨 큰 병에 걸렸나 봐.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와, 좀비로 세상이 먹혔네 지금 이 생각을 할까요? 이거 다른 개념이잖아. 만약에 좀비 상태가 피가 셔츠 피가 완전 얼룩져 있어. 그럼 뭐라든가 이런 걸 하고는 얘만 보여줬겠지. 정보를. 근데 이 정보에 한정 짓지 않고 얼추 다 봐라 이거 아니야. 얼추 다 봐라 지금. 거리 난리 났다. 지금 그 뒤에 불나고 있고 좀비들 떼거지로 이제 어슬렁거리고 있고 건물 무너지고 있고 금 가고 있고 연기 휩 쌓이고 있다. 다 봐라 이거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롱숏 쓰는 거예요.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연출 의도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때는 인물에 집중하기보다는 인물이 왜소하게 보여주게 하고 싶거나 아니면 지금 인물이 지금 어디 서 있는데 어디 배경에 서 있는데 이런 거 환경이 어떤 거를 내가 강조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롱숏입니다.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 지금은 알 것 같잖아요. 이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안 헷갈릴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처음 들어본 사람이다. 나중에 풀숏, 롱숏 차이가 뭐예요? 그럼 헷갈려요. 이렇게 죽어다 설명해도 나중엔 헷갈려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려봐야지. 지금 내가 그리는 이게 롱숏이구나. 3번 그려보면 된다 했잖아요. 3번. 이걸 인식하면서 이게 롱숏이야, 롱숏 3번. 한 번에 3번 말고 한 주, 2주, 3주 이거에 걸쳐서. 그러면 롱숏에 대해서 감이 확 와요. 그래서 얘는 정보량이 아주 많다. 그러면 얘는 적어도 지금 감정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데 감정을 확 빼볼까요? 그게 요건데 감정을 훨씬 더 확 빼볼게요. 이거는 억수로 먼 거리요. 카메라맨 입장에서 아니 내가 저기까지 뛰어가가지고 해야 돼요? 이건 뛰어가는 수준이 아닌 거죠. 차차해야 되는 거죠. 억수로 먼 거리 익스트림 롱숏이라고 합니다. 얘는 대상은 거의 대상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적어도 얘는 대상이라도 보이지 안 보입니다. 인간이 찌끄러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상은 거의 분간하기 힘든 크기로 보이면서 아주 먼 거리다. 요건 어떤 거냐? 풍경 보여줄 때, 자연 보여줄 때, 그러니까 이 곳이라는 이 무대의 배경 전체 공간 자체에 집중할 때 사용합니다. 같은 말 아니에요. 얘 생각할 수 있어요. 공간에 대한 정보량이 월등히 많아지는 거고 이거는. 그래서 인물도 보고 공간도 보고 얼추 아는 건데 이거는 공간을 봐라. 지금 지구 난리 났네. 이거예요. 부산시 난리 났네. 뭐 이런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런 거는 스토리 작가 입장에서 그림 작가 고생시키고 싶을 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쨌든 제가 스토리 썼으니까 내가 그릴 거 아니잖아. 내가 그릴 거 아니니까 뭐 도시 불타는 거 그려주세요. 선박 막 쪼개지는 거 그려주세요. 배가 빌딩에 가서 박힌 거 그려주세요. 얼마나 신나겠노. 내가 그릴 거 아니거든. 그죠?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가 지랄지랄하기 딱 좋을 때, 그림 작가랑 원수졌을 때,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럴 때 익스트림 롱숏으로 이것도 그려주고 저것도 그려주고 해주세요. 더 고생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게요? 나중에 나오는데 요거 말고 어디까지 가야 되나? 자, 익스트림 롱샷인데 더 그림 작가를 아주 내가 지금 완전 조지고 싶다. 그랬을 때 로우 앵글로 그려달라고 할까요? 하이 앵글로 그려달라고 할까요? 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다. 그러려면 내가 여러분이 스토리 쓸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 작가를 내가 어떻게 하면 엿먹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 때 익스트림 하이 앵글로 해가지고 무슨 뭐 그런 거 그려주세요. 지금 도시 불타는 거 뭐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잽실하게 하지 말고 하늘 그리지 마시고 그건 잽실합니다. 그건 남자 아니다.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다른 발언인데 이쪽에서 바라본 빌딩 숲을 다 그려주세요. 이러면 이제 그림 작가랑 내가 원수를 쫙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웃으라고 한 말인데 어디까지 왔더라?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자, 그러면 6개 지금 설명했습니다. 6개. 억수로 가까운 거, 대충 고만고만한 거, 근데 제일 고만고만한 건 미디엄이다. 이거는 고만고만한데 어쨌든 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숍에서 내랑 지금 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만 해도 우리 왜 커피숍에서 그 사람 둘이
대화하고 있으면 둘이 사귀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좀 가깝다는 거야. 그 정도가 이제 클로즈업이고, 미디엄 숏은 대충 우리 뭐 화장실에서 마주치는 그 정도 거리, 뭐 딱히 의심 안 가는 그런 거리, 좌변기 하나 변기 하나 사이 그 정도 거리, 가장 많이 쓰이는 거리. 그 다음에 풀숏은 제법 멀어지는데, 이거보다 더 멀어지기 시작하면은 사람 보라는 게 아니구나. 지금부터는 사람과 배경을 같이 보라는 말이구나. 그 다음에 사람 볼 필요도 없다. 그냥 지금 그림작가 조지고 싶다. 그냥 배경을, 풍경을 봐라. 이게 이제 익스트림 롱샷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까지 얘기한 이 숏의 개념을 한 6가지 정도만 설명했는데, 이 개념 원래 더 쪼개집니다. 여러분 알죠? 공부해본 사람들 원래 훨씬 더 많이 쪼개져요. 그러니까 헷갈려 죽겠는거라 나도 이거 공부할 때 옛날에. 그래서 대충 저 개념이 가장 무난한데, 저것도 외우기 애매하다 그러면 먼 거리,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로 외우세요. 먼 거, 중간, 가까운 거.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는 사전은 교재 작법서도 엄청 많은데, 얘네들이 거리로 설명하는 게 있고요. 이거 애매하다. 크기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요번에 취재 가봤죠? 내가 팁을 줬었잖아. 클로즈업 이렇게 당겨갖고 찍는 꼼수 쓰지 말고 그 장소로 가가지고 찍어보라고. 이건 다른 개념이라고. 그래서 거리와 크기는 다른 개념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샷, 쇼트 혹은 부감, 안감, 버드 아이 뷰, 뭐 구체적 표기가 지들마다 많다. 전부 다르고 있어요. 다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또 사각 써라, 캔티드 앵글 써라, 아니면 더치 앵글 써라, 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거든요. 저거 삐딱하게 보라 이거야. 그냥 삐딱하게 봐, 사각으로 봐라 이건데, 부감, 안감, 버드 아이 뷰 다 똑같아요. 위에서 봐라 이거예요. 위에서 봐라. 그렇게 말하면 안 헷갈려요. 또 옛날 작가들이 서로 안감이라 이런 말 많이 쓸 겁니다. 옛날 작품에서 안감이란 말을 썼거든. 그래서 현장 실무 담당자나 작가들도 이 말을 서로 다르게 써요. 그래서 헷갈리실 건데, 이 본 교재에서는 어쨌든 쇼트 중에서 일단 숏으로 통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선 숏의 개념은 다음처럼 비슷한 계열거리, 그러니까 다음처럼 묶어서 보면 된다. 이 교재에서는 독자 편의를 위해 3가지 범주를 줄였는데, 이렇게 줄여봅니다. 자, 풀숏 계열. 풀숏 계열은 내랑 제가 멀다. 그 다음에 크기가 작다. 미디엄 숏은 그냥 어중간하다. 어중간한 크기고 어중간한 거리다. 네,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입니다. 회의 중. 예. 배민기 작가. 저 뭐고? 중간 거리, 중간 크기. 그 다음에 클로즈업은 가까운 거리, 큰 크기. 이렇게 외워버리면 됩니다. 자, 언제 어디서 하는데, 언제 어디서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은 풀숏 계열을 내가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외우기 편해요. 얘 안에 뭐가 있느냐? 롱숏, 익스트림 롱숏, 풀숏, 니숏 요거예요. 니숏. 무릎, 풀숏. 이게 속해 있습니다. 이쪽 계열에. 그러니까 웹툰으로 따지면은 인물 내가 지금 보여주다는 그 강조가 아니고 좀 먼 거리의 배경이랑 상황 표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경우다. 그리고 상황 표현 많이들 그려봤잖아요. 그죠? 이거 물론 말장난 중에 하나인데, 상황 표현 내가 그리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시선이나 동세 등으로 방향성을 표현하기는 조금 어렵다. 왜냐, 지금 이렇게 먼데 내가 이렇게 쳐다보는 거를 멀리서 찍어봤자 지금 독자가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근데 내 얼굴을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내가 저길 쳐다본다? 그럼 뒤에 누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계열에서는 그런 거를 방향성, 동세 표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교재에서는 편의상 이렇게 포함했는데, 원래 실제 적용할 땐 조금 애매하니까 주의하시고, 얘가 제일 만만하죠. 얘가 제일 만만한데, 앞에서는 언제 어디서인데, 이거는 누가 뭐 하는데 이거예요. 누가 뭐 하는데, 여기에 보여주는 게 위주면은 미디엄 숏이에요. 얘 안에는 버스트 숏, 웨이스트 숏, 미디엄 숏, 니숏 엄청 많은데, 얘한테 개념할 때는 헤드룸 공간이라는 게 있고, 노즈룸 공간이라는 게 있고, 뭐 리드룸 공간이라는 게 어쩌고저쩌고 있어요. 방금 우리 발표 중에 하나가 리드룸 얘기한 거예요. 아까 그 왼쪽으로 달리는데 여기 공간 남겨둘 거냐, 달려는 오는데 앞을 남겨둘 거냐, 요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왜 쓰냐? 헤드룸, 내가 캐릭터 그렸는데 위에 공간 어느 정도 띄워놓을 거냐, 요거예요. 그렇죠? 요렇게 자르면 이상하잖아. 이렇게 자를 거면 제대로 잘라서 클로즈업으로 쓰든가.
클로즈업도 아닌 것이 미디엄 숏으로 그렸는데 애매하게 이렇게 뭐 잘려 있다? 이러면 이제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공간을 내가 지금 남기고 있느냐, 혹은 공간을 일부러 안 남기느냐, 의도만 물어봤을 때 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노우주름은 뭐냐, 코. 그러니까 인물의 시선이 내가 향하는 방향으로 남겨두는 공간으로 루킹룸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어는 외울 필요 없고요. 작가들이 마스크만은 자기가 꼭 그리는 이유가 이런 분야 때문에 그래요. 인물이 바라보는 쪽으로 어쨌든 독자는 같이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루킹룸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리드룸이라고 하기도 하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뭐 한번 그려보면서 이제 참조하여 화면 구성법이니까 참조하시고, 이제 감정입니다. 이제 감정의 문제고 논리의 문제고 그건데, 어떻게 왜 그러는데 요거를 내가 보여주고 싶을 때 이 칸에서 그럴 때는 드디어 사람한테 내가 가까이 가요. 혹은 크게 그려요. 익스트림 아니면 B 클로저, 미디엄 클로저 엄청 많이 나눠놨더라고요.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몇 개는 쳐내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풀속 계열과 마찬가지로 방향성을 표현하고 뭐 이런 게 중점이 아니에요. 얘는 독자가 얘한테 몰입해라. 그러니까 여기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클로저 계열이고, 여기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풀속 계열이고, 미디엄속 계열이고, 왔다 갔다가 아니고 이제 얘 전체를 놔둬놓고 내가 여기 보여주면은 롱샷 계열이죠. 풀속 계열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거를 외우시면 됩니다. 요거를 대파 가까운 거, 대파 가까운 거, 그냥 애매한 거, 찍어도 되고요. 아무튼 좀 먼 거. 그러면 몇 개는 빼버리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편의상 요 세 개 중에 헷갈리는 거 하나씩은 그냥 빼버려갖고 그냥 빼버리세요. 여러분 머릿속에서 빼버리세요. 못 외우겠거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헷갈려가지고 뭐 잘못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몇 개 빼는 게 낫습니다. 자, 갈게요. 웹툰에서 숏 이해할 때 유의할 점. 자, 영상과 웹툰 차이를 고려해야 되는데, 영상은 사각 프레임이 계속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죠. 근데 웹툰은 크기가 계속 프레임이 자꾸 열었다가 저랬다가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화랑 같으면서도 좀 다른 문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숏 크기, 대상 크기, 한 크기는 비례하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무관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준을 꼭 세워야 되는데, 거리로 삼으셔도 되고 크기로 삼으셔도 됩니다. 보통은 인물 전신을 한 덩어리 기준으로 이제 삼아 보는 겁니다. 인물 전신을. 왜 그러느냐? 개미 입장에서는 내가 얼굴을 클로즈업 하는데 개미 입장에서는 익스트림 롱샷 아니에요? 개미 입장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갑자기 헷갈리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냥 사람의 전신 기준으로 삼으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말은 억수 헷갈리는 말인데 이거 설명하는 것만 해도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자, 무슨 말인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제 말을 꼼꼼히 읽어줄 테니까 꼼꼼히 들으세요. 한 인물의 혹은 한 대상의, 내가 로봇일 수도 있잖아, 한 대상의 작은 일부인 눈을 클로즈업 숏으로 그렸다고 칩시다. 근데 그 이미지가 담긴 칸 자체의 크기가 엄청 작으면요. 자, 헷갈리죠, 이제. 헷갈릴 거예요. 어딘가를 클로즈업 한다는 건 대파 중요하게 보라면서요. 근데 칸의 크기를 키울수록 더 중요하게 보는 거라며. 근데 얘를 어긋나게 합치는 거. 눈은 대파 클로즈업 했어요. 막 핏줄 다 보여요, 막. 핏줄 다 보는데 칸은 요만해. 앞에 칸은 이만한데. 반대로 칸은 대파 작은데 여기 도시, 빌딩 뭐 다 담겨 있어요. 여기 폭파 이어놨고. 근데 칸은 대파 큰데 눈이 클로즈업 돼 있어요. 칸이 엄청 큰데 방금 빌딩 들어가 있어요. 방금 숏이랑 앵글 기껏 외워나가고 좀 알듯 말듯한데 칸 때문에 또 헷갈리지 않아요? 이제 슬슬. 그죠? 그 개념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맥락이 중요한데, 칸은
한 칸에서는 그래 숏이고 앵글이고 뭐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칸과 칸의 연결 때문에 이제 개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칸에 뭐 그릴 건데 요것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자, 크기의 앞뒤가 다른 칸들에 비해 월등히 클 수가 있다. 그래서 반대로 그러니까 전체 도시 전체를 롱숏으로 그렸다고 해도 그 이미지가 담긴 칸 자체의 면적이 앞 칸에 비해서 월등히 좁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어떨 때 이렇게 쓸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쓸까요? 좀 생각해 봤어요? 생각들 해보세요. 스스로 고민 안 하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자, 다음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의 문제입니다. 사실 한번 쉬고 와도 무방한데 금방 압축적으로 하고 빨리 맞추는 게 낫잖아요. 그죠? 이번에 숏과 앵글을 끝내자고요. 지긋지긋한 숏과 앵글을 이번 주에 끝내자고요. 자, 영화, 사진 등에서 카메라, 대상 사이의 촬영 각도로, 웹툰에서는 바라보는 각도로 요거를 앵글이란 말을 씁니다. 각도는 익스트림 하이 앵글, 아이 레벨, 로우 앵글, 익스트림 로우 앵글, 사각 앵글 등이 있습니다. 아까 숏 겨우 외워나가고 지금 여러분들이 머리에 박힐랑 말랑 하는데 앵글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은 헷갈려요. 엄청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엄청 헷갈리게. 그래서 제가 권장한 게 뭐냐, 몸으로 하이 익스트림 롱샷, 몸으로 익스트림 롱샷 이렇게 3번만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자, 앵글은 뭐냐면 독자가 대상과의 관계, 즉 대상을 지각하는 방향과 각도를 내가 정해주는데 내가 어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냐? 숏은 보여주는 방식에 대한 거고, 뭘 보여주냐, 뭘 안 보여줄 거냐 이걸 결정짓는다면, 앵글은 내가 방금 보여준 거에 대한 내 태도가, 작가로서 내 태도가 뭔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좀 헷갈리죠? 헷갈리죠? 이제 인정하세요. 헷갈릴 거야. 이제부터는 작가의 의도가 조금, 작가 정신 상태가 많이 들어가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익스트림 하이 앵글은, 혹은 하이 앵글은 위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전지전능한 느낌을 줍니다. 전지전능한 느낌. 왠지 얘네들을 내가 내려다보는 것 같고 조망하는 것 같고 공간 전체를 보여주는 것. 근데 아이레벨 앵글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 평소 보고 있는 지금 그 아이레벨요. 그러니까 내가 취재 갔을 때 아이레벨 앵글로 찍으라고 했었어요?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좀 힘들게 찍으라고 했었어요? 힘들게. 왜냐면 아이레벨은 평소에 다 보거든요. 굳이 현장까지 가고 똑같이 이렇게 찍습니까? 무조건 힘들게 스쿼트 한다 생각하고 무릎 꿇고 찍으랬죠. 그죠? 아니면 어딘가 올라가가지고 내려다보면서 찍고 그랬잖아. 그 이유가 그거예요. 아이레벨 앵글은 돼지국밥에서 뭐라고요? 돼지국밥에서 뭐야? 아이레벨 앵글이 아까 얘기했잖아. 미디엄 샷이 돼지국밥에서 밥알들이라고 했잖아. 아이레벨도 돼지국밥에서 밥입니다. 쌀밥. 알겠죠? 아무 뭐 맛도 없고 영양도 없고 어쨌든 한데 걔가 없으면 밥 안 먹었다고 생각되는 그거야. 그래서 아이레벨 앵글이 제일 많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레벨. 그 다음에 어디 갔노? 어디까지 방금 읽었어요? 얘는 그냥 명확하고 객관적이다. 그냥 얘랑 내랑 동등하다. 그 다음 로우 앵글과 익스트림 로우 앵글은 낮은 거 아니면 대파 낮은 건데 얘는 대상을 우러러보는 느낌이잖아요. 그죠? 대상을 우러러보는 느낌이고 사각 앵글은 아이레벨인데 사각 앵글 쓸 수도 있겠죠. 그죠? 똑같이 보는데 삐딱하게 보는 거지. 그죠? 왜 삐딱하게 보겠어요? 내가 몸이 불편하잖아요. 삐딱하는 순간 불편한 거예요. 사각 앵글은 내가 긴장감, 불안함, 어떤 역동적인 상황 뭐 이런 거 연출할 때 좋습니다. 그래서 앵글은 시선의 위치가 아니라 단순히 시선의 위치의 문제가 아니고 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이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 알겠죠? 아까 이거는 아까 이것들은 대상을 보여주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상을 내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라는 정보량의 문제예요. 요것들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찍는 거는 대상을 이 정도 정보만 보여주지라는 내 의도고, 여기서 태도는 가깝긴 가까운데 얘가 혐오스럽게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슬슬 삐뚤하게 하거나 로우로 보여주거나 하이로 하거나 그거예요. 요거는 물리적인 거고 그냥 객관적인 거. 근데 여기서 내 태도가 보이는 거지. 보고 꼴보기 싫은 놈 이렇게. 위대하신 분 이렇게. 별별 하신 놈이 말이야. 근데 이거는 정보량, 요거는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 이렇게 외우면 조금 덜 헷갈릴 겁니다. 그나마 덜 헷갈릴 거예요.
자, 이처럼 앵글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시선의 위치가 아니고 대상에 대한 태도라고 했고, 이를 상하각도 기준과, 이제 헷갈릴 거예요. 무척 헷갈려요. 잘 보세요. 상하각도랑 좌우각도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이 두 가지 기준으로 구분해서 봅니다. 물론 기술이 더 발전되면 완전 디스플레이 자체가 하나의 구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거기 입장해가지고 이렇게 물고기들 보고 이런 식으로 아쿠아리움이 개발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까지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상하 아니면 좌우예요. 그래서 봅시다. 상하각도 기준 먼저 앵글의 상하각도 기준. 익스트림 하이앵글 대pat 높이서 본 거예요. 대pat 높이, 물론 이거보다 더 높이 볼 수는 있겠죠. 저 지구 밖에서. 근데 어쨌든 이 공간을 기준으로는 아주 멀리서 본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의 수직에 가깝게 내려다본 각도예요. 얘는 인물은 물론 배경이 되는 공간을 폭넓게 보여주는 앵글이라서 새가 본다는 개념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버드 아이 뷰라고도 합니다. 새 입장에선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지, 이렇게 억수로 뭔가, 혹은 이게 이제 심리적으로 우월감을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버티컬 앵글, 수직각, 아니면 버드 아이 뷰, 아니면 오버헤드, 뭐 이렇게 막 다양한 작법성마다 다양한 용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냐? 그냥 대판 높이서 봤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대판 높이서 봤다. 요통은 새나 신 시점에서 대상을 보기 때문에, 두고 보기 때문에 비교적 낯선 느낌이에요. 사람은 웬만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잘 안 봅니다. 뭐를. 여러분 어항 볼 때나 그러지. 그죠? 웬만하면 어디 가가지고 아주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저 관광지 중에 이제 스카이워크라나 이런 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볼 일이 삶에서 별로 없거든. 그래서 다양한 대형의 형태를 전체적으로 조그망할 수 있다. 요거를 예외적 사례 하나 소개시켜 주려고요. 내가 이제 그 스토리 썼던 좀비식 작품인데, 이게 만화만 할 수 있는 짓거리라니까요. 자, 칸 하나죠. 익스트림 하이 앵글 분명히 들어갔죠. 익스트림 하이 앵글 들어갔죠. 근데 미디엄 클로즈업인데 게다가 로우 앵글로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카메라 두 개를 같이 본 거를 합성시켰네. 맞죠? 그런 개념은 이제 웹툰이 좀 할 수 있는 장난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이한 건 뭐냐면, 로우 앵글로 캐릭터들의 이 리액션 장면에 조금 더 몰입해 달라, 요런 상황이거든요. 이거예요. 요런 상황을 보는 캐릭터들의 표정과 정서에 몰입해 달라라는 거를 칸 하나에 나눴을 때. 갖고 이걸 어지간히 잘 쓰기 힘들거든. 그냥 두 칸으로 나누십시오. 두 칸으로. 그죠? 그거는 좀 고수들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웹툰에서 종종 응용하는 연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하이앵글. 그냥 대충 내려다본 각도예요. 혹시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익스트림 하이앵글 아닙니까? 지금 헷갈리지 않아요? 나 헷갈린다. 솔직히 헷갈린다. 손 들어보세요. 왜 이 정도가 하이앵글이에요? 어디 갔나? 이 정도가 익스트림 하이앵글이라면서요. 왜 이게 익스트림 하이앵글 아니에요? 지금 헷갈리는 사람 빨리 솔직하게 손 들어주세요. 안 헷갈려요? 진짜요? 나중에 물어본다. 자, 이 정도는 그냥 하이앵글입니다. 왜냐? 새처럼 간 거는 맞는데, 그러니까 버드 아이 주교도 이제 헷갈린다니까? 새 입장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이앵글이에요. 새는 새인데, 새가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봐야지 익스트림 하이앵글이에요. 요거는 그냥 대충 굽이 봤지. 멀리 대충 굽이 봤잖아. 아이 레벨까지는 아닌데 살짝 이렇게 봤잖아. 그래서 하이앵글입니다. 그냥 하이앵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맞춰보죠. 미디엄. 자, 이런 그림체에서는 티가 잘 안 날 겁니다. 제가 그렸던 이런 그림체에서는 명확하게 티 안 나요. 약간 극화체로 가야 좀 티가 날 건데, 이것도 하이앵글이에요. 그래서 대상을 약간 아래로 숙여갖고 촬영하는 방법으로 여러분 취재 갔을 때 이 각도 무지하게 많이 쓸 겁니다. 아이 레벨 아니면 이 정도. 맞죠? 이 정도 쓰잖아. 여러분이 하이앵글 많이 쓴다고요. 대상을 귀엽거나 왜소하게, 위축되고 초라하게, 이거를 막 사용해가지고 서로의 인물, 신분 차이, 이런 거, 인물, 공간, 상황 두루 보여줄 때, 그럴 때 하이앵글을 씁니다. 즉, 얘는 무지하게 자주 쓰인다. 라는 거예요. 밥알 육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 아직 고기가 안 들어갔네. 고기들을 봅시다. 고기들이 이제 로우 앵글과 익스트림 로우 혹은 익스트림 하이 앵글이에요. 고기들. 알겠죠? 얘네들은 무난합니다. 하이에라 아이 레벨은.
자, 이거는 수평 각도예요. 아이레벨이니까 수평 각도예요. 내 눈이니까. 얘는 눈높이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중립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빈번하게 쓰이는 고각도입니다. 아이레벨 앵글인데 샷은 뭐예요, 이게? 무슨 샷? 빨리 바로 안 나오잖아요, 봐요. 무슨 샷? 이거는 각도의 문제고, 이제 이거 아까 숏의 개념으로 이건 무슨 샷이에요? 바로 안 나오지. 헷갈린다 했잖아. 풀숏이잖아. 인물 전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들어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게 풀숏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헷갈립니다. 이제 아이레벨 앵글에 풀숏으로 이거를 그렸구나라는 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올 겁니다. 이거는 단어를 몰라서 안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 이건 거리 개념으로 뭐다. 아, 각도 개념으로 뭐다. 이게 직관적으로 많이 안 와서 그래요. 그래서 그려보는 게 제일 빠릅니다. 자, 중립적이다. 이것도 중립적이다. 인물 안 들어갔지만 중립적이다 하는 거예요. 자, 로우 앵글. 슬슬 로우 앵글이 고기에 해당합니다. 요거를 잘 써야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근데 얼굴로 로우 앵글 그리는 게 편하던가요? 아니면 아이레벨 그리는 게 편하던가요? 아이레벨 혹은 하이 앵글이 편하죠? 여러분 맨날 그리는 게 요각도 아닙니까? 요거. 그죠? 요거. 대충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귀 이거 하나 있고 요각도 제일 좋아하죠? 좌측 45도. 안 그래요? 그게 편하거든. 근데 로우 앵글 들어가는 순간 턱은 어떻게 묘사해야 되고 귀는 또 어떻게 좀 내려가고 어떻게 막 투시 배워가면서 짜증날 겁니다. 그릴라다가 에이 그냥 하이 앵글 쓰자 이래 버리는 거예요. 자, 로우 앵글은 안각이라고도 하는데 대상이 웅장하게 보이기 때문에 힘, 권위 아니면 두려움을 느껴요. 자, 이상한 소리 아니에요? 힘과 권위를 느낀다고 했는데 왜 또 두려움을 느껴요? 동시에 가능해요 이게? 아니죠. 요 대상의 힘이나 권위 표현할 때 이걸 바라보는 사람이 두려울 때 이거 요게 이제 병치되어 있어서 헷갈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를 예를 들면 얘가 연쇄살인마고 빌런이다. 주인공이 얘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고 내가 지금 99 강화 몽둥이를 얻었다. 그래갖고 내려다보는 주인공 두렵지 않잖아. 힘이나 권위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속도감과 운동감을 높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빠르고 위력적으로 보입니다. 스릴러나 공포 장르에서 주로 쓰기도 합니다. 기계 같은 것들도 위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밑에서 보는 게 힘들어요. 자, 이제 나는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왜냐? 억수로 받들어 모시는 정도 각도로 그리거든요. 이거는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오는 각도예요. 어지간하면 잘 안 나오는 각도고 얘는 버즈 아이 뷰랑 완전 반대이기 때문에 웜즈 아이 뷰라고도 표현은 하긴 합니다. 이거 외워서 뭐 하겠어요? 이건 안 해도 되고 대바로 내가 이제 낮은 위치에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 몇 개지 있습니다. 이제 헷갈리니까 이제 쭉 엎어버릴게요. 시점의 상하 높이에 따라서 엉덩이 높이 힙 레벨, 무릎 높이 니 레벨, 바닥을 기준으로 한 그라운드 레벨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잘 쓰면 엄청 좋아요. 그라운드 레벨 이런 거잖아. 그라운드 레벨 이런 거 어떨 때 씁니까? 저번 중간 뭐 관상 이런 얘기도 제가 했었는데 관상에서 좀 보고 그라운드 레벨로 찍잖아요. 그라운드 레벨로 저 계단 끝을 이렇게 찍고 있는데 여기서 이정재 대가리가 조금씩 올라오지 않던가요? 나는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무릎 꿇는 정도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좀 누워 있어. 그랜절 자세 하고 있어요. 갖고 이렇게 붙어서 카메라 찍고 있고 여기서 올라오잖아. 새로운 신은 폭군이 부상하고 있다. 이런 그 일출 보는 느낌이지. 일출 보는 그런 의도가 있을 때 이런 거 씁니다. 그 다음에 분주한 사람들 막 이런 거 보여줄 때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따지면 여기 뭐 생쥐 돌아다니고 이런 거 할 때 아주 드물게 쓰는 앵글입니다. 자, 상하각도 기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거고 이게 아이레벨, 하이 앵글, 버드 아이 뷰, 로우 앵글, 웜스 아이 뷰. 그러니까 익스트림 로우, 익스트림 하이. 있죠? 이렇게. 근데 거리 요거는 롱샷, 익스트림 롱샷, 미디엄 샷, 클로즈업 샷, 익스트림 클로즈 샷. 자, 요거 두 개를 이제 X축, Y축을 같이 생각해야 되니까 이제 슬슬 헷갈려질 겁니다. 근데 사실 헷갈릴 건 아니고 그냥 그려보면 짱이에요. 그려보면 다 무슨 말인지 알아. 마지막 좌우. 자, 이거는 그냥 프론트 앵글이라고 하는데 그냥 정면으로 봤다요. 정면으로 봤는데 또 I 레벨이에요. 정면으로 봤고 I 레벨이에요. 완벽히 그냥 정면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주 쓰게요? 자주 안 쓰게요? 자주 안 씁니다. 특히 영화로 따지면 내가 캐릭터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토르가 여러분 이렇게 정면으로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어색하지 않아요? 영화 보다가 왜 이러노 얘가 이러는 거잖아. 가끔 일부러 뭐 신세계에서 이정재가 우리 딱 보잖아요. 카메라 슥 물러나잖아요. 아 이정재 우리를 봤잖아. 내랑 눈 마주쳤잖아. 뭐 그런 거 아주 가끔 드물게 쓰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물의 표정과 감정에 대한 정보가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완전 이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드물게 쓰이는데 웹툰에서는 드물게 쓰이게요. 훨씬 자주 쓰이게요. 여러분 웹툰 안에서 캐릭터가 내 정면으로 째려본다고 뭔가 부담스럽고 불편해요? 그러진 않아요. 왜냐면 실제 인물이 아니거든. 그래갖고 웹툰에서는 엄청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완벽하게 정중앙으로 쳐다보고 있다고요. 독자를.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메타 표현을 하는데 관객의 몰입을 잠깐 깨줄 때 영화에서는. 근데 웹툰은 안 그렇다. 전혀 부담이 안 되거든요. 자꾸 정면으로 볼 때, 정면으로 볼 때, 정면으로 보진 않지만 자고 있지만 정면으로 바라볼 때입니다. 자, 이게 방금 이제 세 번째 사례가 예외인데 보는 한 인물의 전신을 보는 시점으로 판단하는 상하 기준 아이레벨. 좌우로는 정면 앵글인데 전신이 아니라서 얼굴의 이목구비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가 로우 앵글로 생각되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그런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여기를 그리면 우리는 로우 앵글이라고 배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헷갈리게 해주려고 지금 해주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로우 앵글이에요. 도대체 그 뭐고 정면 앵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기준을 뭐에 삼느냐라고 따지는 거에 따라서 로우 앵글도 될 수 있고 정면 앵글도 될 수 있는데 요거는 정면 앵글로 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자, 수평선 기준, 나무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좀 빠르다. 이해가 빠르다. 요거요. 자, 여러분이 이 인물을 많이 쓰죠. 거의 이게 이제 바발 앵글입니다. 역시나. 앵글 중에서도 상하각도 기준, 좌우 기준인데 이거는 4분의 1 정도, 살짝 4분의 아까 말했던 4분의 1 정도 이제 이렇게 좀 바라보는 각도라서 그냥 가장 많이 쓰는 앵글. 그리고 3쿼터 앵글은 한 4분의 3 정도? 조금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요 앵글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리기 조금 더 버거워하는 그 인물 그 옆이에요. 그래서 측면에 가깝기 때문에 얼굴을 가장 입체적으로 표현하면서도 정보가 이것저것 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3쿼터, 쿼터 앵글, 쿼터 앵글 이거 헷갈릴 거예요. 고마 그냥 반측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잘 안 쓰겠죠. 이것도 어지간하면 잘 안 쓰는데 완전 정측면이에요. 완전 정측면, 정직한 딱 완전 정측면. 이것도 잘 안 쓰긴 하죠. 그래서 인물 감정이나 심리를 어떻게 보여준다? 제한적으로 보여줄 때. 그 뭐 아수라 백작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가 아직 정보가 다 안 드러난 상태로 내가 노출시키고 싶을 때는 그거를 씁니다. 후면 앵글 대단히 물론 많이 쓰죠. 하지만 드문데 대단히 많이 쓰는 정도인데 왜냐하면 인물 뒷모습으로 감정 연출하는 거가 대단히 맛이 있다라는 걸 알거든 작가들은. 그래서 인물을 뒤에서만 바라주는 앵글이야. 정보는 제한적. 아예 표정이 안 보이니까. 대신에 인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영화 조커 말고 그 전에 다크나이트 봤죠? 다크나이트 뭐 이런 거 안 봤어요? 조커 뒷모습 막 이렇게 있는 그거 그렇게 등장하지 않던가요? 배트맨 오고 막 아무튼 뒷바 멋있게 후면에. 그 다음에 오버 더 숄더는 둘 이상이 나올 때인데요. 어깨 너머로 상대방을 보여주는 앵글이에요. 어깨 너머로 보여주는 거. 그래서 대화 장면 연출할 때 180도 법칙에 따라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오버 더 숄더 앵글이라고 합니다. 사각 앵글. 이거 사각 앵글 잘 쓰는 사람이 좀 드물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각 앵글로 내가 그리려고 하는 순간부터 한번 이것저것 헷갈리고 투시 다시 잡아야 되고 막 헷갈리기 때문에 잘 안 씁니다. 잘 안 쓰는데 캔티드 앵글 아니면 더치 앵글 이렇게 불러요. 캔티드 아니면 더치. 그래서 긴장감 줄 때, 뭔가 변화스러운 상황, 아니면 뭔가 임박했다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사람 볼 때 느낌이 약간 괴이하거든요. 혹은 내가 유도한 방향으로 시선 유도해 주려고 할 때, 아니면 역동적인 동세나 액션 내가 이제 표현하려고 할 때, 이럴 때 이제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주로 잘 쓰는 혹은 잘 표현되는 사각 앵글 몇 가지를 머릿속에 소스로 두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게 앵글의 종류인데요. 마찬가지로 외워두면 좋죠. 앵글의 종류는 하필 사람 헷갈리고로 상하 기준이랑 좌우 기준이 다르더라. 익스트림 하이부터
쭉 익스트림 로우까지 좌우 각도로 치면은 정면부터 사각까지 주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쿼터 요게 바발, 요게 바발, 얘랑 얘가 고기, 얘랑 고기, 알겠죠? 그거를 잘 돌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쿼터랑 하이랑 많이 쓴다 개념만 알고 돼요. 자, 이걸 이해하고 한다면, 자, 이거를 연구하고 이론적으로 알고 학술적으로 배우고 이런 거 자체만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여러분이 아니라면, 이 방금 말한 법칙이나 이론 유형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손에 익히고 싶다면 그냥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아요. 예를 들면 3등분 격식, 3분할 구도 이런 게 눈에 편하니 어쩌니 요즘 다 깨고 있어요. 작가들이 다 깨고 있단 말은 내가 무슨 클리셰를 깨고 있는지 알고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른 걸 보더라도. 그래서 얘는 왜 편하게 했었는지 눈을, 그런 거는 좀 알고 좀 봅시다. 근데 이런 거 다 깨고 있거든요. 항상 예외적으로. 또 요즘은 칸 중심에다가 중요한 피사체 엊그제 1위가 바뀌었던데, 뭐를 이기고 1위 됐던데, 저 퀘스트 지상주의가 1위를 올라갔더라고요. 퀘스트 지상주의 다음에 아니고 지금 보세요 하고 싶긴 한데 특정 회차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인물을 중앙에다가 배치하는 기준이 전체 컷이 70컷이라면 한 번 내가 세 본 적이 있는데 50컷 정도를 전부 중앙에 위치시킨 회차가 있었어요. 내가 메모해놨는데, 그런 것처럼 요즘 약간 예외들이 있다. 하지만 트렌드는 수시로 바뀌게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규칙은 알아야 깰 수 있다. 자, 참고로 A라는 작가는 충격적인 대규모 폭발 장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큰 칸을 사용하는데, 어떤 작가는요, 폭발 장면이 동공에 비친 주인공의 표정 묘사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큰 칸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C 작가는 세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표현하려고 아주 긴 사르칸 이걸 쓰는데, 어떤 작가는 뭔가 막 자직거나 소동극을 여기서 까불고 있고 저기서 까불고 있고를 연속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긴 칸을 쓰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기 용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다 살펴봤어요. 끝났습니다. 자, 숏 앵글 유형은 분석 툴로도 쓸 수는 있지만, 이게 뭘로 쓰기 좋냐면 웹툰 연출이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피드백을 하기 위한 실무 점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피드백을 남한테만 받나요? 스스로한테도 받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스스로 피드백하는 게 제일 최고의 피드백이잖아. 사실은 내가 보면서 내가 지금 익스트림 하이 앵글 혹은 익스트림 로우 앵글이 이번 회차에 단 한 컷도 안 나왔구나. 너 진짜 심하구나 인간아 이러면서 스스로 뭐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너 진짜 편한 컷만 골라 쓰는구나 인간아. 그러니까 스스로 막 야단치고 할 수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외워두고 배워두면 좀 유용한 피드백을 스스로 자체적으로 돌리기 위해 좋을 겁니다. 자, 아래 우측은 가로로 긴 칸 그려진 그림이고, 거리로 보면 익스트림 클로즈업이고, 각도를 보면은 상하 기준 로우 앵글, 좌우 기준으로는 사각 앵글이에요. 이게 바로바로 튀어나오겠어요, 여러분? 이 컷을 여러분한테 딱 보여줬다. 로우 앵글이네요. 그 다음에 사각으로 틀어놓네요. 그러니까 사각 앵글이고, 그 다음에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네요. 이게 이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단어를 입으로 티 나오라는 게 아니고 머리로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거는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나머지는 교재에서 읽어보면 되고, 이게 이제 전체 요약본입니다. 이건 혹시 필요하다면 인터넷 같은데 숏 사이즈 앵글 이렇게 하면 이제 비슷한 요 이미지 많이들 나와요. 많이들 나오는 거고, 그냥 약간 웃자고 그린 그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회색으로 처리해버린 거, 미디엄 클로즈업이니 빅클로즈업이니 사람 헷갈리게 할 뿐이니까 정말 기억에서 지압버리라는 말이고요. 네. 여러분이 이것까지도 미묘하게 구분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같이 이제 응용하면 됩니다.